서울의 한 호텔. 그곳에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여기는 계셨네요. 그렇게 학부모들도 성미에게 관심을 가졌죠. 근데 남편분이랑 금슬도 좋으신가 네, 보다. 아니에요. 간만에 아빠는 못 한 번 한다고.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평범한 아저씨였는데요. 아이고 저렇게 이쁜 여자가 어쩌다 나한테 엮여갖고. 사실 몇 년 전 휘황찬란한 인생을 보냈던 필수. 고졸 출신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으며 결국 최연소로 지점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지. 하지만 그의 현재 직업은? 일어나세요. 뭐야 당신? 대리기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는 밤에는 대리기사, 낮에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바로 아들 준표 때문인데요. 준표, 내일 우리 집에서 같이 토론대회 준비할래? 그럴까? 그리고 준표는 그런 아버지에게 보답하기는커녕 안 나? 네 생각하면 웃음밖에 안 나. 딴짓이나 하고 있었죠. 안 나. 네 모습 보면 아무 생각 안 나. 와, 나 천재인 것 같은데? 하지만 머지않아 필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지는데요. 집주인? 갑자기 들어와서 사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자기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요. 그건 바로 집주인이 교묘하게 전세금을 올리려던 것이었죠. 시세가 2억이 넘게 올랐고 1억만 올려드립시다. 뭔 1억이에요 1억은. 그렇게 오른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필수는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제 날짜에 방 빼요. 네. 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죄는 있어. 무슨 죄가 있어요? 법 없는 죄. 그렇게 필수는 대출을 알아보는데요. 대출 다 막혔어. 이렇듯 심란한 상황에 주문이 들어왔죠. 어라! 치킨이 땡기는 치킨 1호 중입니다. 그런 한편 준표는 어학연수 제안을 받는데요. 이제 뉴질랜드 캠프 보낼 거거든. 너도 같이 갈래? 뉴질랜드요? 그리고 그런데 배달 온 사람은 바로 필수였죠. 근데 준표야. 하지만 준표는 창피함에 아버지 필수를 외면해버립니다.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그래. 그리고 필수는 그런 준표를 이해하죠. 그래 맞아. 나 같아도 뭐 아빠 아는 척 안 했겠다. 만지시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준표는 아버지에게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재수 씨한테 집 얘기했어? 못했어요? 재수 씨 기분 좋을 때 그래야 먹혀. 알았지? 바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이사를 가야 했기 때문인데요. 아이고 고민 중입니다. 그런 한편 실내 풋살장, 그곳엔 어플을 만드는 스타트업 대표 석이 있었는데요. 내가 한 얘기 생각해봤어? 무슨 얘기? 상위 1% 남녀를 위한 데이팅에. 하지만 석의 가치관은 돈보단 사람이었죠. 지금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 그게 우리 앱의 가치야. 그리고 석은 자신의 가치관으로 어플까지 만들었습니다. 동네 친구 24 앱 만든 분들이에요? 진짜로? 예, 이거 저희가 만든 거예요. 지는 팀이 치맥 쏘는 거 알고들 있지. 아, 당연히 알죠. 페어플레이 합시다. 나는 저런 게 우리 앱의 가치라고 생각해. 동네 친구 24 파이팅! 그 무렵 필수는 오늘 장사를 접으려고 하는데요. 대리하러 가자. 그러던 그때 영업해요? 아이고 치킨이 땡기셨구나. 손님이 들어왔죠. 선배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그렇게 풋살 경기를 하던 이들의 회식이 진행됐죠. 우리 팀에 안 들어올래? 저 혼자요? 어떻게 그래요? 우리가 형 버리길 원해? 아유 버려줘. 그런 와중 신제품 평가를 부탁하는 필수. 치즈하고 땅콩 가루를 이렇게 많이 쳐갖고 아마 볶고서 하실 거예요. 그때 이거 하나 포장해 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땅콩의 인산하고 치즈의 칼슘이 만나면 힘이 체내에 있는 칼슘을 다 배출해내요. 그거 아셨어요? 땅콩하고 치즈하고 이 조합이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식재료의 궁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즈하고 이 땅콩이 궁합이 안 맞구나. 그렇게 필수는 석이의 조언에 기분이 상했는데요. 치즈랑 콩이랑 뭐마 연애를 하냐 마 결혼을 하냐 마 식재료 궁합. 아이고 진짜 대장금 났어. 대장금이 났어. 그리고 그에겐 이사 소식을 전해야 하는 미션이 남아 있었죠. 우리 이사 가야 돼. 1억 올려달래. 우리 서울 뜨자. 친구들은 어떡하고? 아빠 진짜. 너무 쾅. 그게 무슨 개소리야? 시원하게 맞자. 그렇게 당당하게 집에 들어간 필수.
하지만 이야기를 꺼낼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렇지. 딱. 공부해. 그리고 준표의 대회는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준표 영어 토론 대회가 내일 호텔에서 하거든. 근데 대회 끝나고 호텔 수영장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자네. 그런 얘기할 때는 재수시키면 좋을 때. 우리 3명. 뭐? 우리 세 식구가 외식도 하고. 맞아요. 그렇지. 당신 왜 그래? 간만에 아빠 노릇 좀 하겠다는데 어때? 준표야. 좋아요. 그거 예약해. 그리고 다음 날 준표의 영어 토론 대회가 있었는데요. Now only the final stages left. Let the debate begin about animal testing. Please start your debate. 하지만 실수를 해버린 친구.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today? 스팸. 이에 상대편에서 공격을 이어나가는데요. We need animal testing for human safety. What is more important? 그러자 준표가 반박하기 시작했죠. The success in animal testing doesn't lead to human safety. Do we really need to do this? Still, animal testing is useful. 그리고 거침없이 준표는 영어 실력을 뽐냅니다. Only 59% of animal testing was successful.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잘했어. So, let's stop animal testing and protect innocent lives of animals. Thank you. 그렇게 결국 준표가 대상을 타는데 성공했죠. 이안 Middle School. 구준표, congratulations. 그리고 학부모들이 성미를 축하해 주는데요. 남성미. 오미자? 샤론이야. 한 학부모와 성미는 친구 사이였죠. 너 어릴 때 기억나니 옛날에 저기 우리 수영장으로 이동할까요? 한편 친구들은 바베큐 파티를 하기 전 신나게 노는데요. SNS 친구가 뉴질랜드 산다면서. 그 정도의 친 해외파? 아니야. 그러는 사이 다른 학부모들은 샤론의 비비를 맞추고 있었죠. 아니 우리 샤론 언니야는 어찌 이래 몸매가 20대 같지? 피부는 타고나는 거야. 그러던 그때 성미가 등장합니다. 몸매가 진짜 모델 같으시다. 죄송해요. 그렇게 학부모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샤론. 겸손까지. 너무 예쁘세요. 그러는 동안에도 필수는 이사 이야기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준표 엄마, 우리 쫓겨나게 생겼어. 이사 가야 돼. 넌 좋겠다 야. 각자 집 있어서 무주택 달팽이도 없고 다주택 달팽이도 없고. 잠시 후 바베큐 파티가 열리고 네. 맛있게 드십시오. 예. 누가 봐도 기뻐 보이는 아내에게 간을 보는 필수. 우리 여보는 오늘 같은 날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화 안 나겠다. 그치? 당신 진짜 타이밍 잘 우리 잡아. 이사 가야 돼. 집주인이 1억 안 올려 좀 들어와 살겠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서울에 살 집이 없어. 서울 벗어나야 되는 거. 여보, 로맨틱해요. 이 얘기하려고 여기 따라온 거구나. 그리고 이후 이들은 집에 돌아갔는데요. 저거. 저기서 물 떨어져요. 이에 필수가 스프링쿨러를 고쳐보려는 그때 그렇게 집안은 물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주인이 찾아왔는데요.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집 이렇게 돼도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요. 그만해요, 여보, 그만. 저기요, 사장님 일단 저랑 얘기를 좀 하시는. 할 말 없어. 그러자 필수는 집주인에게 사과하러 가는데요. 우리 준표 고등학교 갈 때까지만 버티면 돼.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런데 이미 사과를 하고 있던 성미. 그럼 사장님 저희 딱 1년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애가 중2인데 이제 겨우 학원이랑 하기. 그동안 싸게 살았으면 됐지 뭐. 하지만 집주인의 마음을 돌릴 순 없었죠. 돈 1억도 없이 뭔 서울에서 산다고. 잘 먹을게요. 저기 사장님. 그렇게 슬퍼하는 부인을 보자 필수의 심정은 처량해집니다. 과거 정리해고를 당한 필수. 구필수 지점장님은 정리해고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를 취소하고 치킨집을 차렸던 것인데요. 프랜차이즈를 꼭 발전시킬 테니까 나 한 번만 믿어봐 주라.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너무나도 달랐죠. 웃음이 나오니 등신아. 그렇게 필수는 술 한잔 기울이며 자신의 삶을 한탄합니다. 야, 오늘 참 공평해. 소비 한 번, 공격 한 번, 카드값 맞고, 임 내려 맞고, 학원비 맞고.
맨날 막다가 세월 다 간다. 공격을 언제 했는지. 그런 한편 어딘가로 향하는 석. VCG 코리아 차효진 대표 수익률 최고 실패율 제로. 차효진 눈에 들면 걱정 끝. 눈 밖에 나면 인생 끝. 오늘은 투자를 받기 위한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리 동네 친구 24가 추구하는 가치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목적입니다. 그러던 그때 수익은 어떻게 내죠? 유저들의 선택을 받으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 전문가 유진은 석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옹상 가시죠? VC는 꿈을 이뤄주는 곳이 아니에요.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곳이지. 다음이 없으면 가치도 사라져요. 그러자 유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석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꺼내는 민재.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 저희 다음 스텝입니다. 능력 있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의 장. 동네 친구 24의 가치 기반 위에 데이팅 앱의 구조를 이식해서 스펙트럼을 확장할 겁니다. 오늘 정말 반가웠습니다. 내부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집에 돌아간 석. 그 인간 분명히 아들 집에 뭔가 숨겨놨을 거야. 그런데 의문의 사람들이 석의 집 문을 따고 있었는데요. 거의 다 왔어? 좀 빨리 해봐요. 이에 갈 곳이 없던 석이 아버지의 집으로 갔죠. 하지만 왜인지 빨간 딱지가 붙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빠가 오늘 아주 큰 맘 먹고 한 병 샀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 석은 술을 마셨죠. 그렇게 다음날 어제 그 빚쟁이들이 서기를 맞이했죠. 이게 애비를 닮아가지고 잔머리를 굴리나? 그건 안 돼요. 그 제 거 였지만 오늘부터 아저씨 겁니다. 이어서 그를 찾아온 한 할머니. 깜짝이야. 아이고,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다 털어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내 얘기 안 해? 알고 보니 그녀 또한 빚쟁이 중 한 명이었는데요. 얼마를 빌려주셨길래? 7억. 7억? 아버지한테 전해.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낼 거라고. 더불어 그녀는 그에게 명함을 넘겨줬죠. 돈 마련되면 연락해. 그리고 석의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는데요. 그때 그랬잖아. 다시 이렇게 마주 앉지 않겠다고. 야, 김이사가 그럴 줄 몰랐어. 모습에 때렸으니까 그럼 잡으면 해결돼. 알고 보니 믿었던 직원의 배신으로 폭삭 망해버린 것이었죠. 원래 사업이라는 게 빤스 먹고 덤비는 거야. 너 바로 투자 받으면 나 일단 보석으로 좀 빼라. 그건 횡령이지.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 그리고 석은 방금 전 할머니에 대해 말을 꺼냅니다. 지옥 문 앞까지 쫓아가겠대. 너 돈 여사 만났어? 돈 여사? 그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돼. 어? 같은 시각 교복을 쳐입고 있으니까 담배 못 사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저 할머니, 저 담배 한 보루만 사다 주실 수 있어요? 담배 좀 사달라고. 그리고 불량 학생들이 돈 여사를 괴롭히는데요. 그러던 그때 저 어르신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필수가 나타났죠. 아저씨 운동했다. 그리고 그는 가볍게 불량 학생을 제압하는데요. 어르신한테 벌사가 가이 새끼들아. 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 이 흉측한 칼 들고냐? 내놔. 어르신 거예요? 그렇게 필수는 돈 여사를 데려다줬죠. 그만 가봐. 예. 어이구. 괜찮으세요? 그런데 돈 여사의 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안 뭐해 안 가고? 야, 뭔 문이 이렇게 무거워? 그런데 뭐 이런 집에 혼자 살면 무인도에 금반 쓰지 뭘. 그리고 다음날 성미를 찾아간 필수.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잠시만, 잠시만. 이어서 필수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죠. 나 직구했어. 엄청난 직구로. 전세 직구했어 내가. 그렇게 필수가 구한 집은 바로 돈 여사의 집이었죠. 알고 보니 돈 여사가 집을 찾고 있던 필수에게 도움을 줬던 것이었습니다. 얼마짜리? 그런 걸 뭘 물어요? 알아봐 줄라 그러지. 말해봐. 하지만 성민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이고 술도 안 먹고 웃기고 앉아서 진짜. 아니야 진짜 여보. 지아야? 어? 아니 반지야? 해표수는 좀 들어. 이에 믿음을 주기 위해 계약서를 보여주는 필수.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아니 계약서 보시면서 왜 그러세요? 아니 요즘 집값이 얼만데 그 큰 집을 이 돈으로 들어가. 이거 사기 아니야? 아니 어떤 양아치 같은 놈들이 그 이따만한 칼을 들고 할머니가 복면을 당하고 있었잖아. 그 할머니 나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이런 집이 뭐 대수야? 그러면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 살면 할머니는 어디가 계실 건데?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르신하고 같이 사는 게 조건이라고요? 싫어? 싫은 말고. 그렇게 필수가 일단 냅다 계약을 맺은 것이었죠.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당분간만 양해해. 그리고 다음 날 저희 아버지께서 최대 주주이신데 지분을 모두 회수할 예정입니다. 해커톤 우승팀의 지표도 훌륭하고 가치도 저희랑 맞는데 어떻게 놓치겠어요? 이렇듯 석이 투자 제안을 받을 무렵 대주주가 구속 수사 중인 걸 어떻게 부대표가 모르죠? 유진이 민재와 석의 사이를 이간질하는데요. 같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동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석의 가치관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황이면 어디 가도 투자 못 받아요. 갈아타라고 조언하고 싶네요. 지금 이 순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언젠가 어느 강연에서 엄청난 투자 기회를 놓친 사례로 강의할 테니까. 이에 석과는 다른 민재를 스카우트하려던 것인데요. 이 얘기를 하려고 뵙자고 한 건 아니에요. 그때 말씀하신 남녀 상위 1%를 위한 데이팅 앱 이민재 대표님께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저한테요? 친근한 동네 기반에서 상위 1%를 위한 컨셉으로. 그리고 유진은 민재를 위한 준비까지 해둔 상태였죠. 해커톤. 맞아요. 해커톤 준우승팀 개발자. 어울릴 것 같은데. 아이템 듣자마자 후킹 되더라고요. 그렇게 유진은 민재에게 쐐기를 박는 말을 남깁니다. 인생에서 3번의 기회가 온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이 그 한 번이라고. 그리고 그날 저녁 민재를 불러낸 석. 앉아. 아주 좋은 소식과 조금 좋은 소식이 있어. 오늘 치킨 맛 어떠냐? 조금 좋은 소식부터 얘기를 해줄게. 우리 아빠 회사 망했어. 지금 구속 수사 중이야. 우리 회사가 새롭게 태어날 기회야. 하지만 친구이자 동업자인 민재는 서운함을 표시하는데요. 내가 너한테 그거밖에 안 되냐? 아빠 일이라 정리되면 말하려고 했었어. 이어서 석이 아주 좋은 소식을 전했죠. 아까 투자사 만났는데 우리 지분 정리되면 바로 투자하겠대. 오늘 술은 내가 사야 할 것 같다. 야, 나 오늘 술 쫙쫙 들어가는데 괜찮겠냐? 그리고 이후 뻗어버린 석. 이건 왜 또 쳐자? 하지만 민재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죠. 아주 좋은 소식은 내가 VC진이 투자를 받게 됐다는 거고, 그리고 이건 술값. 조금 좋은 소식은 그렇게 민재가 떠나고 얼마 뒤 필수가 뻗어버린 석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배충률은요? 모르지. 야 일어나 빨리 가 계산해. 그러던 그때 야 하지마. 씨. 똑바로 서. 똑바로. 야 하지마. 너 진짜 죽는다. 야이 대장금이. 그렇게 필수는 토를 닦아내야 했죠. 대장금. 너 이거 죽여버릴 거야 대장금. 하지만 그러는 사이 석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튀었어? 이 새끼. 아 이게 진짜 이씨. 처먹고 돈도 안 내고 튀었네. 그리고 다음날 필수네 가족은 이사를 하는데요. 네 방은 전에 우리 살던 집 있지. 그거보다 더 크다. 아저씨 짐 옮기는 거 좀 도와드려. 자 준비해. 니거 가자. 방에 가자 방에. 그리고 이들은 저택 같은 집이 마냥 좋기만 했죠. 어르신 나가시면 이 집 전체를 우리 세 식구만 쓰는 거야. 그러던 중 돈 여사가 등장하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만금이에요. 편안히 잘 지내요. 그리고 돈 여사는 이들에게 꼭 지켜야 할 규칙을 말해주었죠. 지하실에 내려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하실. 그리고 그날 밤 돈 여사는 지하실로 향하는데요. 그런 한편 가게를 보던 필수. 초입에 있는 그 돌집? 그 집을 왜 다들 이거 돌집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던 중 그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집주인이 돌로 머리를 콱 찍었다 그래서 돌집이지. 중개사 협회에도 그 집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조폭?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에 돌아가는 길. 조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에이. 그런데 필수는 뭔가 미심쩍은 기운을 느꼈죠. 그리고 곧이어 집에 도착하는데요. 다시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고. 준표야. 준표 엄마. 스위치. 어딨지? 그러던 그때 놀랬잖아요. 내가 더 놀랬어. 이 동네 집들이요 전부 다 외장이 돌로 돼 있는데 이 집만 돌집 그럴까요? 한편 방에 있던 준표는 좋아하는 여학생을 만나기 위해 영어 캠프에 가고 싶었는데요. 나 만나러 안 올 거야? 가고는 싶은데. 영어 토론대회 베스트 스피커잖아. 당장 얘기할게. 무슨 얘기를? 아빠. 그리고 마침 방에 온 필수는 전단지를 발견하죠. 뉴질랜드의
여름방학 영어 캠프. 저도 보내주시면 안 돼요? 고준표, 아빠가 보내줄까? 정말요? 보내줘. 네. 이에 필수는 행복하기만 합니다. 아들이 내 품에 안겼다. 5년 만인가 6년 만인가. 다음 날 학부모들은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준표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래요? 내가 보기엔 별거 없어 보이던. 그런데 준표 아빠 아니에요? 고급 저택 앞에 있는 준표를 발견한 이들. 바베큐. 바베큐 수영장.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해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준표는 정말 좋겠다. 아빠가 이래 능력자라서. 되게 멋있네요. 그렇게 필수네가 엄청난 부자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딱 봐도 부자상이에요. 이거는 집이 아니라 대궐이다 대궐. 왜 이렇게 덥지? 그런 한편 아버지를 찾아간 석. 우리 김 변호사가 힘 좀 썼네. 대주주님 뵈러 왔습니다. 얘 왜 이래? 바로 아버지의 지분을 회수해서 투자를 받으려던 것인데요. 대주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이유로 투자가 안 됩니다. 투자가. 찍어주고 싶은데 인감 도장이 없어서. 아들의 미래를 위해. 그렇게 성공적으로 지분을 받아낸 석. 김 이사님은 뭐 소식 없어? 짐작 가는 데도 없고? 너는 그냥 사업만 잘하면 돼. 알았어? 그렇게 석은 받은 지분을 바탕으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3명인데 몇 명 더 뽑을 예정입니다. 대표님. 그런데 JSM 프렌즈 팀원들이 팀을 새로 꾸려서 VC 진위 쪽으로 갔다는데요. 심지어 투자까지 받지 못하게 됐죠. 같은 기술을 가지고 JSM 프렌즈 직원이 먼저 투자를 받은 상황이면 정석 대표님은 어디를 가도 투자 못 받습니다. 이에 석이 팀원들을 찾아갔는데요. 그제서야 석은 민재의 배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설명이 더 필요해?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이건 아니지. 민정이 언제까지 형만 따를 순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비전과 가치가 있었거든요. 야 너한테 우리한테 동네 친구 24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민재가 석에게 제안을 하는데요. 나랑 새로 시작하자. 내가 너 따라줬으니까 나 따라줘도 되잖아. 하지만 석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버리지 않았죠. 네가 나를 진짜 친구로 생각한다면 이런 제안 다른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너희들의 가치와 비전 꼭 이루길 응원할게. 그 무렵 영어 캠프를 갈 생각에 신난 준표. 뉴질랜드 오면 내가 가이드 확실히 해줄게. 드디어 만나는구나 우리. 빨리 와라 구준표. 그리고 아들을 위해 필수가 처남과 작전을 짰는데요. 저 진짜 못하겠어요. 전화. 한 청소년의 미래가 달린 문제야. 야, 너 왜 전화 안 받아? 괜찮아. 사람 얘기해. 우리 승준이 응급수술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내가 돈이 어딨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이렇듯 성미를 속이는 이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650만 원. 아까 처남이 그랬어. 그렇게 성미가 계좌이체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네 전화 아니야?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거짓말이 들통나고 맙니다. 저 엄마랑 놀이공원 왔어요. 너 다쳤다며? 그렇게 필수는 준표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는데요. 야, 그 간절한 눈망울을 그거 아이고 그걸 준표한테 뭐라 그러냐. 내가 반드시 보여준다. 씨. 그러다 오바이트 범인 석이를 발견한 필수. 치킨집 아저씨가 왜 여기? 그래 이렇게 만날 줄 몰랐지. 이게 먹튀야 이게 진짜. 이거 봐라. 이거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것 같은 이 표정. 너 심신미약 주장하시게. 너 그날 엄청 처먹고 엄청 토해갔구만. 하지만 석이는 기억이 없어 보였죠. 저는 태어나서 토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치할 때 헛구역질도 안 합니다. 야, 그 뻔뻔한 눈으로 직접 가서 확인해마. 그렇게 현장을 확인하러 가는 두 사람. 야, 나. 곧이어 석은 필수의 말이 사실인 걸 확인하는데요. 어우 말이 더 더한다 진짜. 와 양 봐라 저 건더기야. 와 진짜.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 딥페이크? 죄송합니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던 필수. 10만 원. 씹이라고 내가 그래 10만 원 받아라 10만 원. 하지만 석은 현재 깡그지였죠. 카드도 사정이 좀 그래가지고요. 너 갚을 의지는 있냐? 그러던 그때 손님이 오자 여기 장사해요? 예. 어라! 치킨이 땡기네 하셨죠? 들어오세요. 세 분이세요? 이에 석은 곧장 알바 모드로 전환합니다. 시급으로 확실하게 계산해 주시오. 야간에는 1.5배. 한편 준표는 영어 캠프에 못 가게 됐는데요. 준표야! 하지만 준표를 제외한 친구들은 영어 캠프에 가게 됐죠. 드디어 뉴질랜드 간다!
놀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런 한편 석과 민재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언제나 설레는 일입니다. 올돈 캐피탈!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갔으니 퇴거를 명령합니다. 그렇게 민재는 승승장구하게 되는 한편 석은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다 석은 돈 여사의 명함을 보게 됐고 돈 마련되면 연락해. 이에 곧장 돈 여사를 찾아갔는데요. 아빠 빚 제가 갚을 테니까 대신 10억 채우죠. 아빠한테 7억 빌려주셨죠? 저한테 3억 빌려주시면 제가 이자까지 해서 다 갚을게요. 담보는? 저요. 제가 담보예요. 그렇게 석은 필순애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야, 너 제가 이 집에 산다고요? 왜요? 당분간이야. 아, 여사님. 진짜 급하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욕실이 어디예요? 제가 며칠 동안 씻지를 못해가지고. 이에 당황스러웠던 필수가 돈 여사를 찾아갔는데요. 전 같이 못 삽니다. 저는 정당한 전세 세입자고 저런 못 믿을 인간이 1층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저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꼭 그래야겠어. 하지만 나가. 제가요? 오히려 필순애를 쫓아내려는 돈 여사. 지금 합의했잖아. 같이 못 산다고. 계약서 조항 어딘가 있을걸? 합의하에 나갈 수 있다. 이에 필수는 당황하고 말았죠. 아이고 참 급하시다. 아이, 여사님이 괜찮으시면 저도 괜찮은 거니까. 당분간이야. 아유 그럼요. 당분간. 그러자 필수가 성미에게 전화하는데요. 내가 지금 할 말이 좀 있는데. 준비 학원 상담 늦었어. 그러면 나중에 전화할게. 그렇게 석의 존재를 듣지 못한 채 상담을 받는 성미. 우리 준표가 수학이 좀 약해서 살짝 걱정이 되네요. 제가 좀 알아봐 드릴까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뭘요? 그날 저녁 퇴근한 성미가 집에 왔는데요. 월수금은 영어 학원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러던 그때 좀 해보. 우와! 누구세요? 석이를 마주하게 됐죠. 정석이라고 합니다. 정석. 정석? 아직 못 들으신 모양이구나. 저 같이 살기로 했는데. 뭐요? 이에 필수에게 전화를 한 성미. 준표 엄마 나 지금 얘기 중인데. 당신 왜 말을 안 해?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아니 그게 내 일단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여보. 끊어. 여보. 그리고 필수는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그 집 정원에 혹시 소나무 한 그루 있어? 뒷마당에 한 그루 있는데. 맞네 맞아. 은실아 네가 들은 얘기가 맞나 보다. 그 소나무 근처에 흙이 새로 덮여있고 술 냄새가 나더래. 주인 할머니가 그 소나무 근처에 널씬도 하지 말랬는데 일하는 사람 하나가 너무 궁금해서 그 소나무에 가봤대요. 그 후로 그 사람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연락도 안 된대요. 글쎄. 그게 뭐겠어. 마지막 양심으로 술은 뿌려준 거지. 이에 집에 돌아간 필수는 곧장 소나무를 확인하러 갔죠. 그 소나무 근처에 흙이 새로 덮여있고 술 냄새가 나더래. 그게 뭐겠어. 마지막 양심으로 술은 뿌려준 거지. 그러던 그때 뭐 하세요? 아이고 놀래라 정말 진짜. 그리고 석에게 질문하는 필수. 솔직히 말해봐. 여사님하고 무슨 관계야? 진짜 궁금하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야식을 먹게 되는데요. 할머니한테 투자 받으러 온 거예요. 투자 받으면 바로 나갈 거고. 그럼 사채업자한테 가마. 그래서 왔잖아요 여기에. 뭘? 할머니 사채업자잖아요. 이에 필수는 점점 돈 여사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7억 빌린 것도 안 갚았는데 너한테 또 3억을 빌려준단 말이야? 뭘 믿고? 저요? 눈도 잘 보이고 신장도 튼튼하고 심장은 그냥 아주 뜨겁고 젊고 건강한 이 몸뚱아리가 담보라고요. 담보. 저 여기 목숨 걸고 들어왔어요. 살아서 나가고 싶다. 살아서. 그리고 필수는 석에 대한 이야기를 성미에게 해주는데요. 여사님한테 돈 투자 받으면 바로 나갈 거래. 투자? 그건 그렇고 앞으로 얼마나 우리랑 살 건데? 당분간 그러면 저 어떡할 건데? 살아남아야지. 이렇듯 돈 여사에게서 살아남기 위해 보안을 철저히 하는 필수. 문을 왜 잠가? 앞으로는 항상 이 문 잠그고 있어. 그렇게 필수는 잠에 드는데요. 자. 그러는 사이 돈 여사는 칼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여보세요. 이에 필수가 문 밖을 확인하는데요. 누구야? 그리고 돈 여사는 소름 돋는 말을 하죠. 어쩌겠어. 알아버렸으니 가족을 지키고 싶으면 심장을 내놔. 저 그렇게 만만한 놈 아닙니다, 여사님. 오, 좀 하는데. 곧이어 두 사람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여사님 진짜 왜 이러세요? 하지만 필수가 돈 여사에게 당하던 그때 너무나도 리얼한 꿈을 꿔버린 필수. 뭔 꿈이 이렇게 생생하냐? 어이씨, 뭐야? 이에 필수는 오랜만에 무술을 연마하는데요. 뭐 하는 거야? 이상한 옷을 입고. 무도인에게는 수련 일상이거든요. 그렇게 돈 여사에게 살아남기 위해 강한 척을 하죠. 택견이라는 운동이요, 칼든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아주 작정이거든요. 에카! 그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도 대여섯 명은 아주 거뜬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참고해 두시라 뭐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석은 돈 여사에게 사업 계획을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JSN 프렌즈 대표이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4학번 정석입니다. 저희 동네 친구 24는 그렇게 석의 학력을 알게 된 성미. 정석 씨가 서울대 출신인 거 알고 있었어? 그러더라고. 그리고 석이 준표의 수학 선생님이 될 걸 염두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투자 받으면 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당신 괜히 정석 씨 구박하고 그러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요. 아주 천천히. 뭔 소리 하는 거야? 불편하다며. 아이, 사람이 어떻게 맨날 편할 수가 있어. 그런 한편 민재는 개발자 후배들을 스카우트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곧 공채 띄울 거거든. 많이들 지원 좀 해줘. 다음엔 우리 회사로 와라. 내가 맛있는 한우 한번 살게. 그런 와중 석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회사 이름도 JSM 프렌즈가 뭐야? 자기 빼고 다 들러리다 이거야.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솔직히 좀 꼬시기도 해요. 그치? 그러던 그때 마침 도착한 석이 이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맛있는 거 먹네. 가격에서 밀리면 속도라도 빨랐어야 되는지. 과자가 뭐니 과자가. 어떻게 지내? 그냥 저냥 지내. 이에 민재는 다시 한번 석에게 제안하죠. 너가 우리 회사 온다면 내가 최고 대우로 모실게. 우리 민지 연기 잘하네. 내가 무슨 말 할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당장 대답 안 해도 돼. 생각해보고 알려줘. 그렇게 자리를 뜨는 민재. 야, 잘들 생각해보고 결정해. 석이 너도 후배들 보러 온 거지? 난 일 다 봤으니까 먼저 갈게. 그러자 모든 후배들도 민재를 따라 나갑니다. 아이 오빠. 민재요. 끝났는데요, 형. 이렇듯 석에겐 단 한 명의 사람도 남지 않았죠. 그런 한편 필수의 치킨 가게를 발견한 학부모들. 저택에 사는 치킨집 주인이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백종원 같은 거 아닐까요? 막 체인점 엄청 많고. 글쎄, 확인해보면 알겠지. 이에 샤론이 성미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시험 정보도 좀 있고 한데 공유도 하면 어떨까 해서. 어디서? 너네 집으로 갈게. 우리 집? 이따 봐. 아니, 미자야. 내 이 두 눈으로 너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 주겠어. 그렇게 성미는 어쩔 수 없이 장을 바리바리 사왔는데요. 누구 손님 오세요? 장을 엄청 많이 봐오셨네요? 준표 친구 엄마들이 갑자기 온대서요. 실은 제가 요리를 좀 하거든요. 잘 됐다. 그리고 곧이어 샤론을 포함한 학부모들이 도착했죠. 어머, 미자야 어서 와. 어서 오세요. 성미야, 선물. 그런데 그들을 맞이한 건 떡 벌어지는 집과 호화스러운 물건들이었습니다. 언니, 맞죠? 모발이 소파 맞죠? 우리나라에 딱 한 점 들어왔다고 하더만은 여기 있었네. 저 액자. 몇 년 전 홍콩 경매에서 최고가 낙찰 받은 것 같아요. 레알? 이에 이들은 성미를 찐 부자로 오해하는데요. 성미 너 제법 꾸밀 줄 안다.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렇듯 성미는 사실을 말했지만 이들의 오해는 더욱 커졌죠.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면 이 디테일을 준표 아빠가 다 한 거라고요? 진짜 찐이었어. 찐. 그리고 곧이어 식사 자리에 앉게 된 이들. 어머야. 아니 이걸 성미 네가 다 한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러던 그때 훈남 서기가 등장하는데요.
친척이요, 친척. 그쵸? 육촌 누나. 그쵸, 누나. 누나. 그 준표 공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수학이요, 수학.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같이 먹게 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아, 근데 저야 너무 좋죠. 그리고 잘생긴 석이 덕분에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죠.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 이런 게 바로 인간미 없는 거 아니에요? 남성매, 너 다 가져서 좋겠다. 유촌 동생 없는 년 서러워서 살겠나.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식사 자리가 끝났는데요. 안녕히 가세요. 그냥 외로워. 아니야. 그리고 석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성미. 오늘 고마웠어요. 그쵸. 설거지 내가 할게요. 아니요. 저는 설거지까지가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왜 그랬어요? 내가 너무 안 돼 보였나? 주제 넘었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고마웠죠 오늘. 제가 낮에 엄청 물어뜯겼거든요. 한 집에 2명이나 뜯기는 건 좀 싫어서. 더불어 성미는 석을 과외 선생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식탁에 수저 하나 더 놓을게요. 앞으로 식사 같이 해요. 우리 준표 수학 선생님 해주기로 했잖아요. 네. 그 무렵 필수는 처남에게 집안의 일을 말했는데요. 할머니도 지하실도 수상하긴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필수는 조언을 받았죠.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진실인지 의혹인지 파악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이에 곧장 지하실을 확인하러 간 필수. 스산하다. 방이 이렇게 많아. 일단 3개의 문 중 하나를 열었는데요. 밖으로 연결돼 있구나. 그리고 남은 문을 필수가 열어보려는 그때 이에 다급히 처음에 열었던 문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돈 여사가 비밀의 방 문을 열었는데요. 하지만 인기척을 느낀 돈 여사. 누구야? 그렇게 다행히 필수는 걸리지 않고 탈출했고 지하실이랑 연결된 데 아닌가? 거의 금지구역인데? 석이에게 지하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지하실에서 납골당 같은 걸 봤다. 납골당이 왜? 하지만 석은 믿지 않았죠. 저는요 그 할머니 그러실 분 아니라고 봐요. 뭔가 오해하셨겠죠. 그런 한편 한국으로 돌아온 한 남자. 그런 그는 우연히 성미를 만나게 됐는데요. 손님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남성미? 황은호? 알고 보니 그는 성미와 대학 동창이었죠. 2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인데? 부회장님도 만만치 않으시네요.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두 사람. 너 미국 갔다는 얘긴 들었는데 한국에 다시 들어온 거야? 나 오늘 들어왔어. 결혼은 했어? 했지. 너는? 난 아직. 왜? 놀 사람 없는데 여기 자주 와도 돼? 뭘 물어보고 와. 그냥 오면 되지. 그리고 은호는 성미를 마음에 두고 있는 듯했죠. 성미야 자주 보자. 응, 연락해. 그 시각 돈 여사가 급하게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빨리 가져요. 그리고 두 사람이 돈 여사의 뒤를 쫓기로 했죠. 아이고, 야마! 그렇게 따라간 곳에서 왜 저래? 그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맙니다. 내가 쟤를 갖다가 어떻게 찾았는데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리고 돈 여사에게 사연을 듣게 되는데요. 이 칼 그의 아버지가 돈을 못 갚아서 내가 뺏었어. 식당은 망했고 그의 아버지 죽었어. 그래서 돌려주려는 거야. 더불어 일전의 남자를 내일까지 찾으라는 특명이 떨어졌죠. 못 찾으면 가족들하고 나가. 에? 너도 나가. 저도요? 내일이면 출국해. 가면은 다시는 안 와. 중국 다 뒤질 자신 없으면 내일까지 찾아내. 뭐해? 찾아와 당장. 그렇게 필수와 석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요. 호텔 체크아웃 했겠냐? 그쵸? 그치? 이에 그 사람이 있던 호텔로 간 이들. 그냥 물어보면 알려주나? 알려주니 안 알려주지. 그니까 어떡해요. 뭘 어떻게나. 잘 물어봐야지 잘. 아이고. 그렇게 필수가 호텔로 들어갔죠. 매번 먹는 방으로 주세요. 이렇듯 단골인 척 연기를 시작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구나.
저 삼배 사와주세요. 네. 내일이 체크아웃이니까 다른 방으로 하시죠. 그러는 사이 석은 어플을 활용해 남자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동네 친구 24 운영자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국에 그냥 핸드폰이나 쪼물딱 체크아웃 뭐래요? 내일이래. 김건호는 반드시 돌아온다. 저 잠깐 누구 좀 만나고 올게요. 누굴? 갔다 올게요. 야! 대장금! 곧이어 석은 도움을 준다는 사람을 만났고 저는 아아요. 그렇게 현 상황을 설명했죠. 이분 아버지가 식당을 하느라 사채를 썼고 이 집안의 갑오 같은 이 칼을 사채업자가 가져갔던 거죠. 근데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분을 찾아서 이 칼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이에 그녀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그 칼 사진 저한테 보내주세요. 곧장 동네 친구 24에 올릴 4컷 만화를 만든 슬기. 어때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솜씨 좋고 아이디어 좋고. 정말 치킨 싸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치킨은 제가 확실하게 쏠게요. 그 무렵 필수는 잠복 근무를 위해 트럭을 빌렸죠. 아이 고맙습니다 거진이. 제발 연두부처럼 소중하게 다뤄줘. 알죠? 너 아니면 대통령도 어림없는 거 알지? 30만 킬로밖에 안 뛴 갓난 애기야. 아 진짜 거진! 그렇게 건우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무렵 때마침 석이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전화요? 왜? 한시 방향. 어디 있다는 거야? 아! 네. 손 내려. 아,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 농땡이 쳤지? 에이, 저도 나름 바빴거든요. SNS에 뭐 사람 찾아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연락 올 때까지 그냥 죽창 기다리는 거 아니야 그거? 왜 이렇게 따뜻해? 아이씨. 아유 더러워 진짜 내가. 그러던 그때 내려. 건우가 나타났죠. 건호 씨, 아니 잠깐만요. 칼 때문에 그래요. 예? 하지만 칼! 김건호 씨! 두 사람을 사채업자로 오해한 건우가 도망칩니다. 아니 아버지 칼 돌려준다고! 야 이 새끼야! 그렇게 결국 놓쳐버리고 말았죠. 어디 갔어? 끝났어요. 끝. 그러자 가족들을 지켜야 하는 필수가 한마디 합니다. 뭐가 끝나? 나 쫓겨날 방법이 없어 엄마. 끝났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 돈 받으러 온 거 아니라고. 아 진짜 미치겠네. 그리고 다음 날 오늘부터 우리 준표 수학 선생님 해주기로 하셨어? 형이 수학은 좀 해. 잘해보자. 네. 하지만 식사를 하는 것도 잠시. 지금 밥이 넘어가? 김건호 중국 가는 배 예약했대. 이에 이들은 곧장 항구로 갔는데요. 그렇게 여기저기 주변을 샅샅이 찾아보는 두 사람. 다시 저쪽 보고 올게요. 그래.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건우는 보이질 않았고 여기만 잘 지키면 돼. 아이씨, 네, 감사합니다. 아,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온 거야, 안 온 거야? 곧이어 건우의 소식을 알게 됩니다. 김건우 예약 취소했대요. 이제 어떡하죠? 아 그러게 말이다. 아이씨. 그렇게 이들은 허탕을 치고 돌아갔는데요. 약속을 못 지켰으면 나가야지. 약속을... 뭐해? 당장 내 눈앞에서 둘 다 사라져. 하지만 이렇게 포기할 필수가 아니었죠. 아직은 아니죠. 오늘까지니까 밤 12시까지 찾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찾고 계신 분을 본 것 같습니다. 석의 어플 덕분에 건우의 위치를 알아내는데요. 빨리 가. 할머니 칼 챙기세요 칼. 아 빨리요. 그렇게 해당 장소로 향한 이들. 왜 그래?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 그리고 드디어 건우를 대면하게 되죠. 아니 대체 나한테 왜들 이러는데요, 진짜? 그냥 도망가니까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씨. 빚 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이어서 돈 여사는 칼을 꺼내는데요.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이야. 받아. 이제 와서 왜요? 돈이 안 돼. 쓸모가 없어. 그렇게 칼을 보자 생각에 잠긴 건우. 과거 건우의 아버지는 갑오로 내려오는 칼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갔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부터 물려내려온 가보입니다. 언젠가 이 아이에게 물려줄 겁니다.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다음엔 저 아이를 내놔야 할 거야.
그렇게 건우는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보이죠. 여튼 어플 덕분에 일을 마무리한 이들. 이제 된 거죠? 저 이제 집에서 안 나갑니다. 김건우 씨, 우리 동네 친구 24 통해서 찾은 거예요. 제가 만든 어플이요. 어때요? 투자할 만하죠? 아저씨, 이번에 도와준 사람들 다 데리고 치킨집 가도 되죠? 그래, 와. 오케이. 그러던 중 필수는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김건우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고 못 받으신 거잖아요. 저 담보를 그냥 주시면 어떡해요? 그러게. 저 김건우를 적쳐서라도 그 돈을 받아내야지. 보통 사채업자들은 적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걸. 하지만 돈 여사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냥 온통 미스테리야 아주 그냥. 미스테리. 그리고 그날 밤 문제를 잘 해결한 기념으로 어플을 통해 만난 이들이 모이는데요. 예민 보스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이들은 가까워지게 되죠. 현수 씨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현수 씨도 편견 없이 동네 친구 만들고 싶어서 동네 친구 24 가입한 거 아니에요? 뭐 성별, 나이, 직업 이런 단면적인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동네 친구 24의 비전 아니에요? 건배할까요? 반갑습니다. 한편 또다시 성미를 찾아온 은호. 이게 뭐야? 생일 축하해. 이건 선물. 알고 보니 은호는 성미의 생일을 기억하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뭘 이런 걸. 그 지나던 길에 축하해 주려고 들른 거야. 내 생일인 건 어떻게 알았어? 우리 엄마 생일하고 하루 차이거든. 그래서 기억하고 있었지. 하지만 정작 필수는 일하느라 바빠서 성미의 생일을 까먹고 말았죠. 감사합니다. 바쁜가 보네. 그리고 다음날 필수는 그제서야 성미의 생일을 알게 되는데요. 생일인데. 그렇다. 이에 곧장 처남을 찾아간 필수. 넌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인마? 하나밖에 없는 누나 생일을 까먹고 안 챙겨? 자기소개하신 거구나. 그래, 인마. 그러자 처남은 남일 보듯이 말하는데요. 마누라 생일을 까먹은 남편이라 이게 장르로 보면 딱 둘 중 하나죠. 타임슬립 아니면 범죄물. 마누라한테 맞아주는데. 하지만 처남 또한 잘한 것은 없었죠. 누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했어? 내가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10분 준다. 방법을 찾아라. 이에 아들 준표를 찾아간 이들. 아빠 괜찮냐? 괜찮아요. 가자. 그렇게 이들은 뒤늦게 성미의 생일을 챙기는데요. 생일 축하합니다. 여보, 선물은 나야. 다행히 착한 성미는 이를 아무 말 없이 넘어갔죠. 내 새끼 고마워. 그렇게 다음날 필수의 가게에 누군가 찾아오는데요. 어라! 치킨이 땡기네 하셨죠? 낯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은호였죠. 맛있다. 이게 제일 좋은 거 쓰시나 봐요. 이렇게 알아봐 주신다. 아유, 팍팍 드세요. 나무 제가 포장해 드릴게. 가족들하고 드셔. 그리고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둘은 가까워지게 됩니다. 미혼이에요. 아, 왜요? 웃는 거 저렇게 멋있는데. 여자들이 미쳤구만. 아니 사장님은 진짜 좋은 가장이실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우리 가족들한테 물어봐야죠.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니까.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매상을 보던 필수. 아이고. 저번 달만 못해? 쬐끔 많이 떨어졌네요. 시칼인지 뭔지 그거 주인 찾아주느라고 시간 다 까먹었잖아. 그리고 필수는 아내의 눈치를 살피는데요. 바짝 차릴게, 여보. 당신이 뭐 딴짓한 것도 아닌데 고생했어 여보. 아, 내가 더 벌어야지. 그래야 가장이지. 당신도 이제 몸 생각해. 왜? 뭔데? 준표 영어 학원비가 떠오른다네. 뭐 하나 쉬운 게 없는 삶 때문에 필수는 쓴 한숨을 내뱉죠. 아이고. 그러던 그때 땅 꺼지겠네. 아니 집 문제도 다 해결났는데 무슨 그렇게 한숨 쉴 일이 많아. 한숨 쉴 일이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섰네요. 그리고 돈 여사는 필수를 부르는데요. 잠깐 나 좀 봐. 그렇게 지하실로 향한 이들. 지하가 이렇게 생겼구나. 다 봐놓고선 무슨. 그리고 필수는 지하실의 내부를 보게 됩니다. 여기는 뭐 박물관 해도 되겠네. 쓸모없는 담보들을 돌려주고 있어. 그러면 그중 한 개를 자네가 해결해 준 거지.
그리고 본론을 꺼냅니다. 남은 담보 돌려주는 것도 자네가 좀 도와줬으면 해. 왜요? 왜 그런지 믿음이 가더라고. 하지만 필수는 당장 급한 현실 때문에 돈 여사의 부탁을 거절하죠.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요, 여사님. 죄송합니다. 한편 어플을 통해 동호회 만남을 이어가던 석.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좀 뒤로 빠질까? 먼저 가세요. 커플이신가 봐요? 네, 저희 동네 친구 인스타툰에서 만났어요. 아 정말요? 개발자님 만나면 밥이라도 한번 사던가 해야지. 이분이 개발자세요. 정말요? 그러던 중 민재의 오른팔 용현이 이들을 목격하죠. 소경이랑 오슬기? 이에 용현이 이들을 뒤쫓는데요. 현수 씨 힘들죠? 힘들겠죠. 와, 둘이 아는 사이였어? 느낌이 좀 쎄한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슬기는 민재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튼 이와는 별개로 동호회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석. 우리 동네 친구 24 최초로 결혼한 커플 입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그러던 중 어플을 통해 커플이 됐다던 남자가 급히 몸을 숨기는데요.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선생님? 분명히 근처에서 봤다고. 다리가 아파요? 아이고, 아주 수고가 많으시네. 여보. 알고 보니 그는 어플을 통해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만 이쯤에서 빠지죠. 어디 가요? 그렇게 난리통이 벌어지고 말았죠. 이에 석의 무리는 경찰서까지 다녀오게 되는데요. 달리기 하러 왔으면 달리기만 하지 왜 연애를 해서 난리야. 그러게 왜 남의 싸움에 끼어들고 그래요. 그리고 괜히 석과 슬기까지 말다툼을 하게 되죠. 아무 생각 없이 나 몰라라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뭐 어디서 뺨 맞고 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뭘 하던 간에 그건 그들의 선택이고 자유예요. 예? 우리 동네 친구 24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몇몇 미꾸라지들이 이 모임 저 모임 나가서 분위기 흐리고 있는데 고민은 한번 해보시라고 제안하는 건데. 슬기 씨는 제안을 참 전투적으로 하시네. 아무리 그래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개발자라는 사람이. 갈게요. 그렇게 집에 도착한 석은 생각에 잠기는데요. 개발자라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나 몰라라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더럽게 신경 쓰이게 하네 진짜. 이에 답답해진 석이 밥마시를 나왔죠. 그리고 마침 혼술을 하던 슬기를 발견하는데요. 약간 제가 좀 그랬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그런 의미에서 퉁? 그렇게 둘은 어색한 화해를 하고 슬기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 솔직히 판교에 미친 엑스로 통했었거든요. 판교에 소문 다 나서 취직은 안 되고 그러니 골든큐피트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 실력을 인정해준 회사인데. 대표님은 요즘 어떠세요? 이어서 석은 어플을 만들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엄마가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 엄마 동네 친구분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동네 친구 24 만들었어요. 우리 엄마처럼 좋은 동네 친구들 많이 사귀려고. 그 앱 꼭 성공시키세요. 어머님이 기뻐하시게. 그리고 슬기는 갑자기 회사로 향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두고 온 게 있는 것 같아서요. 건망증이 엄청나구나. 알고 보니 동네 친구 24의 애용자로서 석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었죠. 아무도 없으니까 무섭네. 기다려라 동네 친구. 내가 아주 퍼펙트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런 한편 출근을 하던 필수는 한 전단지를 받게 되는데요. 한번 오세요. 생맥주 무제한으로 리필해드려요. 예. 이로 인해 필수의 가게엔 파리만 날리는데요. 아이고, 오다 보니까 새로 생긴 치킨 가게 오픈 이벤트 하던데. 그건 장사 잘 되죠? 아주 바글바글 합디다. 이에 필수는 새로 생긴 치킨집을 염탐하려 하는데요. 생맥주 무한 리필 맞죠? 네, 맞습니다. 치킨은 반값이고요. 여기 생맥주 우리가 오늘 다 마셔버리는 거야. 에? 그럼 손님 있겠어? 그게 무슨 완샷? 완샷? 그렇게 새로 생긴 치킨집에서 달리기 시작하는 이들. 그러던 그때 매형. 마침 방문한 처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바람피다 걸리면 꼭 이런 기분이겠다. 그쵸 매형? 이게 확. 매형은 왜 여기 계세요? 우리 가게에 손님이 하나도 없어. 우리 처남님도 열로 통닭 처먹으러 오셨잖아요. 그렇게 이들은 함께 미친 듯이 달리는데요. 친님은 물론 원샷이지요. 그런 한편 일을 마치고 필수의 가게를 찾아간 성미. 아니 도대체 장사를 안 하고 다들 어디 간 거야? 그리고 마침 귀가하던 필수 무리를 발견하죠. 아줌마 문 닫았어요? 승진아. 아빠 치킨 먹었어. 야, 너 이에 필수를 제외한 무리들은 모른 척 도망가는데요. 노코치님? 구필수가 저기 방법 돌아야 되는데 머리가 빙빙 돌아. 죄송해요. 아니. 그렇게
성미와 필수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필수를 보던 성미는 되레 그가 안쓰러워졌죠. 그렇게 다음날 코치를 통해 전후 사정을 듣게 된 필수. 재수 씨가 천사긴 천사다 진짜. 널 살려두다니. 아우. 야, 너 어쨌든 오늘 수평 나서 못 나가. 아버지 얼굴이 불금이란 말이야. 이에 필수는 석에게 알바 대타를 요청합니다. 우리 치킨집에 가서 알바 좀 해라. 싫어요. 알바비 두둑하게 줄게. 그런 한편 농땡이를 까고 있던 용현. 거기서 뭐 하냐? 민재 형! 그리고 민재에게 슬기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석영이랑 엄청 친하다니까? 아무래도 스파이 같아. 하지만 민재는 오히려 용현을 나무랐죠. 저번에 말한 기능 업데이트 생각 좀 해봤습니까? 생각 중이야? 언제까지 생각할 건데? 야 그리고 너 내 방 함부로 들어오지 마. 나가. 그렇게 쫓겨난 용현. 사람을 차별하고 있어. 그러던 중 슬기의 핸드폰을 발견하는데요. 어제 일 때문에 그러는데 점심에 잠깐 만날 수 있어요? 일? 제가 회사 근처로 갈게요. 이에 슬기에게 핸드폰을 전해주죠. 아 핸드폰 올리길래. 그렇게 슬기와 석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지난번에 치킨집에서 현수랑 슬기 씨가 한 얘기도 그렇고 그게 왜요? 어제 일도 그렇고 알고 보니 저번에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석이 어플의 보안점을 생각해온 것이었죠. 서로 어느 정도 친밀도가 쌓여야 정보가 공개되는 그런 기능인데 블라인드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슬기 씨한테 의견 물어보려고요. 어때요? 그리고 이를 좋게 본 슬기도 석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우와! 지금 동네 친구 24 UI UX보단 나을 거예요. 와, 오 이런 것도 있네. 이야. 그런데 와, 그래 이거 전문가가 해야 돼. 이를 모두 엿듣고 있던 용현. 블라인드 기능을 넣자고? 그리고 용현은 곧바로 민재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요. 결제를 할 때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한 개씩 오픈되는 거야. 어때? 이에 석의 아이디어를 가로챌 생각을 합니다. BM 특허 신청. 없어. 우리가 먼저 하면 돼. 그런 한편 필수의 가게를 찾은 복덕방 2인조. 아니 저 아래 치킨집 새로 연 데는 벌써 문 열었던데 어쩌려고 이래? 그러던 그때 현실이 아니니? 어머! 영미 언니 맞지? 이게 얼마만이고? 샤론 패거리 중 한 명이 복덕방 2인조 중 한 명에게 아는 척을 하는데요. 저 위에 대저택이 사는데 정말 그 집에 가봤어요? 네. 그렇게 얼마 뒤 다급히 샤론 패거리가 모이게 되는데요. 빨리 말해봐. 아는 거 싹 다. 준표지 전세 사는 거래요. 2억 5천에. 2억 5천에 그 집에 산다는 게 더 놀라운데? 알고 보니 필수의 집안 사정을 모두 듣게 된 것이었죠. 집주인이 할머니인데 같이 산다 가대요. 게다가 돈 여사에 관한 소문도 듣게 됩니다. 같이 사는 할매가 악덕 사채업자라고요. 엄마 너무 무섭다. 그게 다 자기 게 아니라는 건 그렇지요? 아, 사실 준표 엄마가 다 자기 거라고는 안 했죠. 우리가 막 그냥 넘겨짚은 거지. 팩트가 그렇다는 거죠, 언니. 그러자 성미를 골려줄 계획을 꾸미는 샤론. 살살 팩트 체크 좋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이들은 필수의 가게를 찾아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어디에 앉으면 좋을까요? 이쪽으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성미를 불러냈죠. 아니 나도 금방 끝났어. 바로 갈게. 또 무슨 꿍꿍이니 영미자. 그렇게 성미가 도착하고 오 여보. 배달 가? 뭐 영지 엄마가 저 영지하고 조카 준다고 2마리나 시켰네. 필수가 배달을 나간 사이 성미를 긁어댑니다. 준표 아빠가 재료를 꼭 신선한 것만 고집을 해요. 요 앞에 새로 생긴 가게는 바글바글 하던데. 그래. 어머, 오다가 뉴스를 봤는데 어머, 악덕 사채업자가 신체 포기각서 같은 걸 받아내가지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채업자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러니까요. 주인 할머니랑 같이 산다며. 하지만 사채업자에 관한 소문은 처음 들었던 성미. 할머니가 사채업자로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 어머 이게 그 할머니 사채업자래. 뭐라고? 남편 너무 뭐라고 하지는 마. 그렇게 모두들 귀가하고 필수는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가게를 정리하는데요. 그냥 112에 신고할까요? 지금 1시간째 이러고 있는 거. 어떻게 그러냐 우리 집에 온 손님은. 손님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 하지만 일상 있는 일인 듯 웃어넘기는 필수. 그러던 중 필수는 서기를 통해 오늘 있던 일을 듣게 됩니다. 아까 그 아줌마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할머니 사채업자인 거 다 얘기했어요 아줌마한테. 아저씨 이제 큰일 났어요 진짜. 이에 곧장 귀가한 필수. 나왔어. 여기서 일해. 편하게 주방에 가서 먹자. 그리고 성민은 필수를 나무라는데요. 이런 집에 마누라랑 자식 앉혀놓고 두 발 뻗고 잠이 와? 덕분에 나만 바보 됐어 오늘.
나한테는 얘기를 했었어야지. 어? 우리 부부 아니야? 이에 필수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미안해. 미안. 그 미안하다는 소리도 이제 지겹다. 나랑 결혼한 거 후회되지?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지겹다 그랬는데. 그리고 아내에게 차마 눈물을 보일 수 없던 필수는 홀로 집을 나섭니다. 그러던 중 은호와 마주친 필수. 아이고 어디 운동 갔다 오시는구나. 뭐 잠도 안 오고 해서요. 저랑 한잔 하실래요? 그렇게 술 친구를 하게 된 둘은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절대 결혼하지 마요. 남는 건 처자식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니 미쳤네 미친놈이래 미친. 오늘 제가 공짜로 얻어먹고 앞으로 매상 많이 올려드릴게요. 자 이거 뭐예요? 나의 매력. 제가 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필수. 야 아빠랑 같이 자자. 그리고 잠든 아내와 아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아들이 효자네. 이에 필수는 홀로 거실에서 잠을 청하죠. 46. 인생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잠이 안 올 것 같다. 한편 해가 뜨는지도 모르고 블라인드 기능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일에 열중이던 석. 오. 디자인도 사람 따라간다. 끝났다. 하지만 우리 앱에 블라인드 기능 생겼어요. 블라인드 기능? 이 기능 되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이미 민재와 용현이 선수를 친 뒤였습니다. 저희 골든큐피트가 블라인드 기능 업데이트로 또 한 발짝 앞서게 됐습니다. 오슬기 씨, 표정이 왜 그래? 지금 잠이 와요? 동네 친구 24는 안 열리고 골든큐피트는 블라인드 기능이 업데이트 됐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석이 급히 어플을 확인해 보는데요. 하지만 저작권 침해 때문에 어플이 막혀버린 상황. 지적 재산권 침해? 이에 석이 이전에 남겨둔 기록으로 민재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요. 선을 넘진 말았어야지. 게다가 그 시각 슬기는 석을 도와준 일이 걸리는 바람에 민재에게 추궁을 당하고 있었죠. 골든큐피트 직원이 골든큐피트 사무실에서 동네 친구 24일을 하네요. 고용계약서에는 분명 회사 외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죠.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로서 도와준 겁니다. 그러던 그때 야 이민재 그만해. 너? 슬기 씨 나가 있어요. 오슬기 씨 나가보세요. 그렇게 석은 민재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데요. 경찰에 신고하고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할까 하는데 네가 급하게 신청한 우선 특허보다 더 우선인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는지 네가 선을 넘었으니까 나도 뭔가 좀 하려고. 하지만 민재는 슬기를 꼬투리 잡아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죠. 우리 회사 직원이 동네 친구 24일을 하고 있더라고. 사무실에서. 몰래. 경찰서에는 나도 신고할 테니까 법정에서 보자. 아 그리고 나갈 때 네 뿌락치랑 같이 데리고 나가라. 이에 슬기와 나눴던 대화가 떠오른 석. 취직은 안 되고 어떻게든 서울에서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정년퇴직 때까지 다녀야죠. 결국 석은 슬기에게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기하고 맙니다. 오슬기 씨 불이익 같은 거 주지 마라. 내가 블라인드 기능 포기할 테니까. 우리 싸움에 괜한 사람 피해받는 거 싫다. 그런 한편 계세요? 돈 여사를 찾아간 필수. 여사님이 말씀하신 그 일 하겠습니다. 앞서 1년의 사건을 겪은 필수가 결단을 내린 것이었죠. 고맙네. 대신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나름 조건을 걸고 들어왔지만 천만금 여사님은 세입자 구필수가 담보의 주인을 대신 찾아준다는 조건으로 2026년까지 전세금 동결로 이 집에 살게 해줄 것을 약속한다. 아주 조건이 야무지네. 돈 여사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비즈니스야. 한 달 이내에 찾지 못하면 기존 전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그 즉시 나가야 한다. 쫓아내요? 아 이런 게 어딨어요? 아 나 몰라 이래. 그리고 돈 여사는 두 번째 담보 물건을 보여주는데요. 뭐야? 실어보지도 못했나 보네 이거. 이 물건에도 나름 사연이 깊었죠. 결혼식도 못 올린 남편이 아픈 아내한테 선물하려던 거예요. 아이러다 죽었어. 여튼 물건을 넘겨받은 필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건을 숨겨둡니다.
그리고는 홀로 이약진을 수소문하는데요. 답답하. 전화가 되면 왜 날 시켰겠니? 아이고. 맞는데? 아. 겨우 친구를 찾긴 했지만 별다른 수확은 없었습니다. 저도 학진이 못 본 지 10년이에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아는 게 없어요. 요거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나마 채무자의 사연만 들을 수 있었죠. 아, 남산에 자물쇠 많이 있는데 아시죠? 거기서 프로포즈 했어요.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데 유정이가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운명의 장난인지 임신 상태였고 병원에서는 아예 지우라고 했대요. 유정이는 항암 포기하고 아이 낳자마자 그 후로는 연락 끊겼고. 이제 또 어떻게 찾아야 되나? 결국 빈손으로 온 필수는 돈 여사에게 하소연을 하는데요. 이건 뭐 단서가 너무 없어요. 혼자 하려니까는 이게 너무 참. 이에 정석을 추천하는 돈 여사. 저하고 진짜 너무 안 맞아요. 안 맞아야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똑같은 놈 둘이면 뭔 소용이야. 공중부양보다도 어렵다는 게 가족부양이야. 가족 먹여 살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눈에 불을 켜봐. 그렇게 필수는 결국 석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석아, 나야. 치킨 한 마리랑 소주 한 병이요. 어딘데 너? 그리고 마침 가게를 찾아온 석. 이 석이 정석이. 너 무슨 일 있구나. 아이고. 스트레스 풀러 갈까? 우리 스트레스 풀러 갈까? 아이고 나요. 이어서 필수는 반강제로 석을 데리고 어딘가로 향하죠. 어디 가는 거예요? 가면 알아. 그렇게 도착한 곳은 바로 남산. 야, 너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 예? 그리고는 나름의 방식을 통해 석에게 사연을 이야기해주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100% 실화입니다. 한 남자가 이 장소에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안타깝게도 암에 걸리고 맙니다. 자기야, 우리 아이 지우자. 여보, 아이 낳고 싶어요. 남자는 그녀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왜?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렇게 석은 필수의 화려한 말발에 넘어가게 됩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하시라고. 공공장소에서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쪽팔려 쪽.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건데? 내가 한 얘기 100% 실화라고 그랬지. 지금 할머니 담보 얘기하시는 거죠? 딩동댕. 오케이, 할게요. 진짜지? 그리고 다음날 이들은 곧바로 학진을 수소문하는데요. 아니 근데 그 아저씨는 캠퍼스 커플이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학교 가볼 생각을 안 하셨어요? 졸업생들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 오겠다고 한 거야, 인마. 그리고 계속 꽝을 치던 중 따라와봐. 부동산에서 단서를 얻게 되죠. 그 경란 언니 부동산이 그 동네 아닌가? 도토리 부동산. 거기 가서 이 누나 이름 딱 대. 그 동네 가서 전단지 확 뿌려버릴까? 그냥 아저씨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할게요. 그렇게 둘은 얻은 단서를 바탕으로 각자 학진을 수색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학진 씨를 찾습니다. 그런 한편 석의 아이디어를 가로챈 뒤 더욱 승승장구하던 민재의 회사. 저번 주에 비해 회원 가입자 수와 다운로드 수가 475%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뜻하지 않은 광고 효과까지 누리면서 날개를 단 듯 잘 나가고 있었죠. 라라제이 브이로그와 톡스타 라이브 이후에 다운로드 수와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결혼식 비용과 홍보 일체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라라제이 커플의 결혼식을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상 바랍니다. 그렇게 회의를 마치고 멀쩡히 회사에 남은 쓸기를 본 용현은 민재와 독대를 하는데요. 형, 나한테 할 말 없어?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김용현 팀장님, 가서 일이나 하세요. 아 그리고 석이 형 왔다 간 거 형이 뭐라고 했길래 그냥 깨갱하고 간 거냐고. 야, 김용현. 지 아이디어 우리가 뺏어서 특허 시초까지 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연찮게 쓸기가 듣게 되죠. 슬기야, 슬기. 정신부터 차리자. 한편 샤론을 마주친 은호. 미자야. 은호야. 사실 은호, 샤론, 성민은 같은 동아리 출신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 미자 동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사시나 봐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네. 최근 우연찮게 샤론이 은호와 마주치면서 안면을 트게 됐었죠. 황은호 누구시죠? 사비자위 오미자. 아 우리 동아리 오락부장. 그래. 여튼 샤론은 은호에게 은근슬쩍 집들이를 제안합니다. 신고식은 해야지. 아이, 간단하게 차려도 되지? 당근. 이후 필순의 가게에 술을 마시러 간 은호. 대장금이
혼자 먹지 말고 일로 와. 그리고 석과도 통성명을 하게 되는데요. 훌륭하신 작가님. 저 작가 아니고 그냥 습작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훌륭한 백수. 저도 백수 아니에요. 하는 일 있어요. 하는 일이 백수예요. 그러던 중 TV에 나온 민재를 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석.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그 가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 그게 우리 앱의 가치야. 고민의 결과로 1% 남녀를 야, 존중해. 너 네 친구 아니냐? 돈 안 내고 티네 아니야 얘가? 철저히 인정된 사람. 야 어디가? 저. 그리고 필수는 우연찮게 석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알게 됐죠. 저 친구가 만든 앱이 동네 친구 24라는 앱인데요. 동네 친구 24요? 근데 이게 앱이 안 열리는데요? 에? 어쩐 이 사람이 저. 그렇게 석이 홀로 길을 거니는 사이 필수는 은호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소설은 뭔 소설을 쓰세요? 아, 소설이요. 딱 보니까 첫사랑이야 이거 맞죠? 제 대학 시절 얘기니까. 아니, 첫사랑을 만나면 얼마 전에 만났어요. 아주 우연히. 결혼해서 아들까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서로 성미의 이야기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근데 나는 첫사랑을 결혼했잖아요. 너무 죽으시겠다. 좋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남자들이 평생 첫사랑을 가슴 한켠에 품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봐라 진짜. 그리고 며칠 뒤 은호의 연락을 받게 된 샤론. 이제 오늘 저녁에 집들이 할까 하는데 시간 돼? 오늘 스케줄이 좀 그럼 됐어. 가겠다. 그렇게 샤론은 만반의 준비를 한 채 은호의 집에 도착하는데요. 안녕. 집 너무 멋지다. 그래? 똑같지 않아? 그런데 그때 미사 왔어?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왜? 아니 나는 너 여기 있는 줄 몰랐어서. 그렇게 셋은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부회장, 경영학과 황은호, 회장, 영문학과 남성미, 오락부장, 오비장. 그러던 중 잔뜩 취해버린 샤론. 우리 집에 되게 큰 행사 있거든. 남편 환갑잔치. 그리고 샤론은 취김에 과거 이야기를 꺼내죠. 야, 알았어 몰랐어. 뭐? 내가 또 좋아한 거. 야 미사야, 왜 이렇게 취했지? 하지만 은호는 오로지 성미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미사 데려다주고 나 집에 가야겠다. 성민은 내가 데려다 줄게. 그렇게 자리를 마치고 은호가 성미를 데려다 주는데요. 근데 오늘 미자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던 중 은호가 예상치 못한 말을 하죠. 성민 너 좋아했다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에 성미가 난처해 하는데요. 야, 무한하다. 성민 넌 그 자체로 빛나는 사람인데. 그러던 그때 준표 어머니, 안녕하세요. 두 분이 이 시간에 왜 같이? 미자가 신고식 하래서. 맞다. 그 세 분이 다 대학 동창이시구나. 그렇게 샤론의 무리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죠.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완전 환상의 커플이 따로 없네. 선난 선녀가 따로 없어. 이후 집에 돌아온 성미. 성민 넌 그 자체로 빛나는 사람인데. 성미는 은호가 했던 말이 계속 신경 쓰이는데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필수에게 꺼내죠. 옛날 저기 학교 동창회 인사를 봤거든? 또? 아니 나보고 여전히 예쁘고 빛이 난다고. 하지만 필수는 그 동창이 남자란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이불 덮고 자. 궁둥이 손 빼고. 한편 계속해서 학진을 수색하던 석. 그러던 중 또 다른 단서를 알아내는데요. 메이드 바이 존 한. 그 시간 방 정리를 하던 성미. 그러던 중 담보인 구두를 발견하는데요. 어머, 수제화네. 이에 성미는 오해를 하죠. 이거 나 주려고 산 거야?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그러던 그때 아저씨 구두. 아, 정쌤. 그리고 석은 짧은 순간에 기지를 발휘합니다. 제가 그 아저씨한테 10만 원을 빌렸었는데 담보로 가져가셨어요. 왜 그랬어? 아니 정쌤 여자친구 선물을. 그렇게 위기를 넘긴 이들. 아저씨 잠깐 저랑 얘기 좀 쉬세요. 그리고 석을 통해 전말을 알게 된 필수는 곧장 구두를 만든 사람을 찾아가는데요. 공방에 가면 고객 전화번호가 있겠지? 주소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구두를 만든 사람을 찾아간 이들. 맞아요.
내가 만든 겁니다. 아직 한 번도 신지 않은 이 새 구두가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겁니다. 신부를 위해 주문한 이 구두를 지금쯤 얼마나 찾고 계실까요? 그리고 간절한 설득 끝에 학진의 정보를 알아내는데 성공하죠. 널 간만에 마음에 든다? 머리도 잘 굴리고 입도 잘 털고. 그런 한편 유진에게 성과 보고를 하고 있던 민재. 본사에서도 골든 큐피드의 성장을 매우 눈여겨보고 있어요. 덕분에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인증팀과 서버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때 연락도 없이 웬일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은 놀랍게도 은호였는데요. 아시아 총괄이 은호 선배였구나. 알고 보니 은호는 투자사 총괄이었죠. 유진이 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너 의견 존중하고 서포트 할 거야. 아시아 총괄 되신 거 축하해요 선배. 고맙다. 그 시각 구두 아저씨가 알려준 주소지로 찾아간 필수와 석. 오 20이다 23. 여기다. 가자. 하지만 학진은 이미 이사를 간 뒤였는데요. 전에 살던 분 어디로 이사 가는지 모르시고요? 그건 나도 모르죠. 잠시만. 그러던 중 익숙한 이름을 듣게 되죠. 그거 뭐였더라? 아, 도토리 부동산이야. 도토리 부동산. 거기 가서 이 누나 이름 딱 대. 그렇게 부동산에 간 이들은 학진의 아들 이름을 듣게 되는데요. 근데 세준이는 누구예요? 그 집 아들 이름이 세준이. 혹시 어디로 이사 가는지 아세요? 전화가 안 갔으니까 아마 저쪽 윗동네로 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 이들은 동네 전체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죠. 이제 혹시 이세준이라는 애 알아? 혹시 그 이분 혹시 압니다. 아니. 이런 분 혹시 몰라요. 이학진 씨, 야 얘들아! 그러던 중 곤란한 상황에 처한 아이를 발견하는데요. 엄마 없는 거지 새끼 주제. 너가 다 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이가 바로 학진의 아들이었죠. 네가 이세중이야? 네 아빠가 이학진 씨야? 우리 아빠 어떻게 알아요? 집이 어디야? 아유 아저씨 누가 자기 집을 요새 그렇게 알려줘요? 저쪽이에요 우리 집. 그렇게 세중의 집으로 향한 이들. 아이고야. 하지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배달 나가신 거야? 오토바이 박살 나서 그만뒀어요. 아이고. 야 그만 먹어 이제 그만 먹어. 아니 남의 집 밥솥을 왜 열어봐요? 하지 마세요. 안 훔쳐 먹어. 그리고 세중을 안타깝게 본 이들은 학진이 오기 전까지 아이를 돌봐주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너 제육볶음 너 몇 개도 먹을 수 있어? 네. 그러던 그때 나 이따가 퇴근하고 글로 갈게. 성미에게 들킬 것을 염려한 필수가 급히 가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준표 엄마가 가게로 온대. 나 이러고 있는 거 알면은 나 그냥 쫓겨나. 하지만 석은 홀로 남겨진 세중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죠. 아니 돈을 쓰면 뭐예요? 애 군침만 돌게 해놓고. 아 얘는 진짜. 그렇게 석은 세중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줍니다. 엄청 맛있어요. 많이 먹어. 그러던 중 세중의 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엄마도 알아요?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알고 싶은데 아빠가 얘기를 안 해줘요. 하지만 석은 달리 해줄 말이 없었죠. 너네 엄마는 형이 잘 몰라. 네. 그런 한편 필수의 가게로 향하던 성미. 그러던 중 돈 여사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준표 아빠 가게야? 네. 들어가셔서 치킨 좀 드시고 가실래요? 그리고 돈 여사는 어쩐 일인지 성미에게 비싼 저녁을 대접해주죠. 집은 어때? 살만해? 어휴 당연하죠 여사님. 이렇게 멋진 곳에서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더라고. 죽을 때가 다 됐는지. 사실 얼마 전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돈 여사. 항암 치료 하셔야 돼요. 나 오래 살길 바라는 사람 자네뿐이야. 하지만 돈 여사는 모종의 이유로 치료 자체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집살이를 하던 성미와 어느새 정이 들게 됐고. 소화제 같은 거 있으세요? 왜? 체한 거 같아? 좀 체한 데는 이거 뚫는 게 최고야. 여사님 저 사채업자 돈 여사가 아닌 인간 천만금으로서 저녁 한 끼 대접한 것이었죠. 너무 맛있어요 여사님. 난 됐고 이쪽 맛있게 많이 먹어. 네. 그 시각 은호는 눈을 보며 생각에 잠기는데요. 눈이다. 이거 첫눈 맞지? 그런 거 같은데? 눈이다. 들어가. 데려다줘서 고마워. 내일 봐. 그는 자나깨나 성미 생각뿐이었죠. 잘 자, 성미야. 이에 적적한 마음도 달랠 겸 술친구 필수를 찾아간 은호. 말했어요. 그 첫사랑 친구한테. 예전에 좋아했었다. 20년 전에. 그럼 뭐 이제부터 뭐 불꽃 같은 사랑이 시작되는 거지. 사모님이 첫사랑이라고 그러셨죠? 우리 재수 씨는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필수랑 사귀죠. 그렇게 서로의 정체를 몰랐던 둘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더욱 가까워집니다. 뭐야?
그리고 다음날 세중의 집을 다시 찾은 필수. 잘했다. 야, 근데 이학진 이 인간은 뭐 하는데 이... 그러던 그때 뭐야? 드디어 학진이 집에 돌아온 것인데요. 어이구. 그렇게 곧장 돈 여사를 불러낸 이들. 약진 씨, 약진 씨, 잠깐 일어나봐요 좀. 놀랄 거 없어. 그리고 학진에게서 가져갔던 담보를 돌려줍니다. 이를 본 학진은 잊고 있던 과거가 떠오르는데요. 됐습니다. 발이 예쁘시네요. 결혼식이 싫을 거니까 더 신경 쓰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아기야, 아빠가 예쁜 신발 사줘서 엄마 너무 좋아. 엄마랑 아빠랑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눈물을 보이는 것도 잠시 학진은 차갑게 쏘아붙이는데요. 기지 가서 무슨 소용이라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이에 필수가 학진에게 한마디 하죠. 학진 씨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 세중이가 불쌍해서 그래요. 아, 학교 끝나고 왔더니 애가 라면 부스레기를 먹고 있더라고. 아, 세중이 엄마한테 안 미안해요. 아, 누구는 저 사업 안 망해봤나? 얘도 지금 셔터 내렸어. 너 완전 망한 거지? 10살 아들을 둔 아버지는 슈퍼맨이 돼야 돼. 술퍼맨 말고 슈퍼맨. 그렇게 충고를 남기고 떠나는 이들. 가족 옆에서 다 같이 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석과 필수는 말다툼을 벌이는데요. 다시 한 번만 좀 생각해보세요. 예? 아저씨, 저는 세중이 위해서라도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이유는 바로 세중이와 관련된 일이었죠. 엄마 추억 찾아주는 거,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네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받았던 사랑 그거 한번 생각해봐. 이 매정한 놈아. 그렇게 생각에 잠긴 석. 그 시각 우연히 돈 여사와 마주친 준표. 랩 좀. 랩이요? 이제 닭죽 좀 싸려고 그러지? 아, 치킨도 좋아하세요? 응? 그런데 그때 이에 준표가 돈 여사를 부축하는데요. 우리 둘이 비밀이 생겼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준표는 진심으로 돈 여사를 걱정했죠.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에 감동받은 돈 여사. 건강하게 오래 살라는 생각 처음 들어봐. 고맙네. 한편 석의 아이디어로 승승장구하던 민재의 회사. 블라인드 기능을 도입한 이후에 5점 리뷰가 617건 증가했습니다. 이에 슬기가 속으로 화를 삭히는데요. 8분. 그로 인해서 당 4.3점으로 상승했고요. 그러다 결국 민재를 찾아갔죠. 대표님. 그리고는 녹음본을 들려주는데요. 블라인드 아이디어도 내가 냈고 특허 신청도 내가 했어. 이거 지금 도청한 거예요? 도청이라뇨. 제 얼굴 찍은 건데. 회사 직원이 대표를 협박하는 겁니까 지금? 정정당당하게 골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내라. 너 지금 잘리려고 작정했구나. 그렇게 퇴사까지 하며 딜을 거는 슬기. 적반하장으로 내린 동네 친구 24앱 당장 열어놓으세요. 지금 당장. 이에 용연이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머지않아 동네 친구 24의 금지가 풀리게 되죠. 아, 이게 어떻게 열리지? 진짜 어이없네. 다시 열리는 게 어디냐. 그 시각 퇴근 후 가게를 찾은 성미와 함께 퇴근을 하던 필수. 내가 당신 먹고 싶은 거 딱 알아. 그런데 잠깐지. 치킨 땡겨서 오셨구나. 그런데 은호는 어쩐 일인지 성미를 모른 척하죠. 아유, 와이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우리 단골 스님이셔. 다음에 제가 서비스 왕창 드릴게요. 네. 오늘 술 친구 못 해드리겠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네, 가자. 그렇게 은호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성미 남편을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아니, 사장님은 진짜 좋은 가장이실 것 같아요. 말했어요. 그 첫사랑 친구한테. 옛날에 좋아했다고. 그리고 성미 또한 방금 전 일로 혼란스러워지죠. 너 얘는 대체 왜 아는 척을 하네? 그런 한편 돈 여사는 홀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필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담보 문제만 머릿속에 가득했죠. 다음 담보요. 기다려. 아이, 언제까지 기다려요? 기다려. 어딜 저렇게 가셔? 그리고는 곧장 석을 찾아간 필수. 나 이럴 줄 알았다 이거. 불이야! 불났어! 아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러세요? 야! 내 나이가 어때 해서 일어나라 일어나. 그렇게 석이 끌려간 곳은 한 에어로빅 센터. 아 이럴 시간에 다른 담보를 찾아야죠. 지금 시간도 얼마 없는데. 야, 기다리는 동안에 세중이 추억 찾아주면 좋지 뭘. 알고 보니 필수는 세중에게 엄마에 대한 추억을 찾아주려던 것이었습니다. 이약진 담보가 치킨이라고 생각하면 세중이 추억은 치킨 무. 뭐하러 과거에 매달려요. 어차피 다 지나간 건데. 지나간 거니까. 그래서 소중한 거지. 그렇게 세중의 엄마 사진을 전달받은 이들. 아끼는 사진이지만 유정이 아들한테라면 주고 싶네요. 여기. 유정이 손길이 스쳤으니까 저보다는 유정이 아들이 갖는 게 낫다 싶어서요. 그리고 석은 동네 친구 24를 통해서 세중의 엄마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하죠. 처음 보는 어플이네요. 이거 얘가 만든 어플이에요. 그거 링크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죠? 동기방에 뿌릴게요. 아 그러시겠어요? 그러던 그때 들어가세요 그러면. 어머 나 여기 접질렀나 봐. 어떡해? 어떡하죠? 수업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에 필수가 대타로 강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합격의 불꽃 남자 구필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심지어 강사 역할을 나름 능숙하게 해냈죠.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는 석의 어플까지 홍보하는데요. 어플 중에 동네 친구 24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을 까시면 저처럼 아주 멋있는 불꽃 남자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핸드폰을 여셔서 이에 의문을 표하는 석. 아까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거예요? 언제는 앱으로 만나는 게 무슨 친구냐 뭐냐 뭐 그러시지 않으셨나? 그러자 필수가 한마디 했죠. 젊은 사람들이 동네 친구가 많겠냐? 아줌마 아저씨들이 동네 친구가 많겠냐? 옛날 친구 만나는 거는 다르지 앱으로. 옛날 친구요? 그 줌바 댄스 아줌마들도 옛날 동네 친구 만나면 좋지 앱으로. 그런 말씀은 가입부터 하시고 말씀하세요. 가입했다. 진짜 하셨네? 뭐 이것저것 재밌는 거 많더라고. 그로부터 며칠 뒤 할머니, 잠깐 나와보세요. 갑작스레 필순의 가족이 돈 여사를 찾는데요. 어딜 가는 거야? 와보시면 알아요. 아이고. 앉으세요 할머니. 알고 보니 돈 여사에게 치킨을 대접하려던 것이었죠. 명색이 치킨집 사장님인데 맛을 한번 보셔야죠. 할머니 닭도 좋아하시잖아요.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어느새 이들은 진심으로 돈 여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 드세요. 나 먹으라고? 네. 진짜 나랑 같이 먹으려고 이거 가져온 거야? 아이 그럼요. 우리 여사님이 이제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 드셨네. 그리고 돈 여사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느끼죠. 여사님 건배. 자 여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그렇게 자리를 마친 뒤 폰을 확인하던 석. 학진이 유정이 사진 체제로 보내드렸어요. 유정이 기억나요. 찾아보면 같이 찍은 유정이 짝사랑했던 이게 이렇게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별 생각 없이 올렸던 세중의 엄마 글이 큰 관심을 끌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네 친구 24 대박 난 거 아니에요? 신규 유저가 엄청 많아졌네요. 나도 깜짝 놀랐어. 나중에 한턱 내세요. 오케이. 그리고 석은 이를 통해 동네 친구 24 어플을 발전시킬 아이디어를 떠올리죠. 그렇게 다음 날 아침부터 집을 나서는 돈 여사를 마주친 필수. 어디 가세요? 며칠 걸릴 것 같아. 그리고 돈 여사는 필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죠. 어제 치킨 맛있게 잘 먹었어. 안녕하세요. 어이구 웬일이야 칭찬을 다. 이후 필수는 곧장 석을 찾아가는데요. 어이구 뭐야? 뭔 게시글이 많어? 그 추억 덕택에 니네 그 동네 거시기 그 가입자 폭증하고. 너 내가 꼰대라서 얼마나 다행이냐 너. 이거 뭐예요? 알고 보니 필수는 마지막까지 세중을 챙기려던 것이었죠. 이거 태블릿이네요? 거기다가 세중이 엄마 그 추억 좀 담아서 주자. 빨리 준비하고 나와.
그렇게 세중의 집에 찾아가는 이들. 동네 친구 뭐 거시기 하는 거, 그 너 혼자 할 수 있겠냐? 왜 같이 안 해? 응? 아니 어떻게 같이 하자고 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갖출 거 다 갖추고 제안할 겁니다. 그리고 필수는 석에게 충고하는데요. 너 그렇게 해서는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먼저 하자고 해, 네가. 저 무책임해지고 싶지 않아요. 뭐 갖출 거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일해야지 그러지? 그럼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석은 한마디도 지지 않죠. 요즘 시대는요 그렇게 도박하듯이 무책임하게 막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꼰대인 건 알았는데 진짜 찐 꼰대시네. 예? 아니, 그러다가 망하면 뭐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다 잘했다 뭐 그러라고요? 무책임하라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라는 거야. 용기를. 아이고. 그런 한편 병원을 찾은 돈 여사.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꼼짝도 안 하시다니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어요? 내가 아주 맛있는 치킨을 먹었거든. 필순의 가족 덕분에 작은 심경 변화가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 맛을 좀 더 느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치킨요? 그 시각 세중의 집에 도착한 이들. 아저씨! 잘 있었어? 네, 아빠는? 취직했어요. 그렇게 세중에게 선물을 건네주는데요. 세중아, 여기다가 엄마 추억 모아서 담아놨어. 이 사람이 니네 엄마야. 이에 세중은 감동받죠. 세중아, 너 치킨 먹고 싶으면은 여기 일로 전화해. 잘 있어, 세중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집에서도 엄마 사진을 눈여겨보는데요. 그러던 중 집에 도착한 학진. 아빠! 뭐하고 있었어? 아빠! 엄마 너무 예뻐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사진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얼마 뒤 평소같이 배달을 하고 있던 필수. 양수 뿌리셨네? 첫사랑 만나러 가는구나. 며칠 전 필수의 정체를 알게 된 은호는 평소와는 달리 그를 불편해하는데요. 거리감 느껴진다. 에이. 그렇게 은호가 만난 사람은 바로 성미였죠. 일찍 왔네? 은호야 왔어? 그리고 며칠 전에 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날 그때 또 많이 놀랬지. 나도 엄청 당황했어. 우리 남편이 오해할까 봐 그랬구나. 내가 인기가 좀 있긴 했지. 지금은 이렇지만 지금이 뭐 어때서? 세월이 야속하지. 남편이랑 나랑 만나는 거 불편하지 않아?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네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라며. 그런데 나 사실 꿍꿍이가 없지 않아.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구필수는 없다입니다. 드라마 구필수는 없다는 한때 잘 나갔지만 현재는 별 볼 일 없는 40대 가장 구필수와 천재이자 예비 스타트업 대표인 20대 정석의 브로맨스를 그린 작품인데요. 가슴 따뜻해지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시길 추천드리며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